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운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극단의 분열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진단해보고 국민통합 방안이 무엇인지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대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신념으로 정치를 해오셨고, 저 또한 똑같은 신념으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국민통합이 시대정신이요 이 시대의 최고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통합이야말로 대한민국 공동체가 버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4년 전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 머리에는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은 끝나야 합니다. 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총리님, 취임사에서 약속한 내용이 얼마나 실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국민들 기대 수준만큼 다다르지 못했지 않냐는 의원님의 비판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를 통해 국민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약속했지만 국민들은 갈갈이 찢어놓은 갈라치기로 갈등을 조작하는 갈갈이 정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갈갈이 정부인지 국민 분열시킨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웠지만 성장은커녕 소득 양극화만 심화시켰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하늘이 별따기가 돼 있고 알바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도 정책도 바꾸지 않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하면서 대한민국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와 조국 수호 서초동 집회로 갈라치기 해놓고 아무도 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 여당은 고고 평준화를 외치며 2025년 자사고와 특목고를 전부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상산고를 살리는데 국회의원 151명 동의를 받았거든요. 대한민국의 최고의 학교가 상산고등학교, 가서 보십시오. 저희가 거기 가서 보면 정말로 그 상산고등학교 이사장인 홍성대 선생이 1,000억을 투자해서 정말 목표대로 많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개선을 해야지 아예 없애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요원이 정규직 전환 때 채용 절차의 불공정성에 청년들이 절망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 불공정을 통해 분열만 양산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LH 사태가 불거지면서 정당한 절차 없이 정보를 도둑질해서 재산을 불리는 모습에 국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임대차 3법은 사이 좋았던 임대인과 임차인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 하는 사례는 수를 셀 수 없는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41년 만에 처음으로 5.18 민주항쟁 추모제 유족회 초청을 받아서 국민들께 울림을 드렸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5.18 단체와 18년째 수건사업이었던 공법단체를 법률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19차례나 만나면서 40년간 얼어붙었던 마음의 벽을 녹일 수 있었습니다. 박관현 열사의 누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며 건넨 한마디는 이제 하나가 돼야 돼요 였습니다. 이제는 광주 5.18 정신은 특정 진영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5.18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민 대통합 정신으로 승화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바로 이 광주의 아픔을 우리 민족의 어떤 아픔으로 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치유해야 될 것으로 믿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던 의원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18을 국가기념일로 정하고 또 5.18을 국립묘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은 여야를 현재 여야를 떠나서 쭉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5.18이라는 우리들의 역사의 상처를 우리가 그렇게 국민 모두가 함께 해야 될 그런 가치로 그런 또 민주주의에 대한 소중한 우리들의 발자취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 또 행정하는 저희들 모두 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그동안 하신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이건 잘 통하네요, 총리. 예, 자, 총리님.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넣어놓고 어떻게 국민통합이 되겠습니까? 아니, 오랜 정치적 핍박을 받았던 김대중 대통령도, 외국으로 보면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승리 후에 정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DJ 정신이 용서와 화해 정신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국민통합과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서 종로를 버리고 정치적 사지였던 부산을 출마해서 바보 노무현이란 별명도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통합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이대로 가면 취임사 때 약속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 되고 국민 분열로 나라를 망가뜨린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영입한 문재인 퀴즈, 민주당 양양자 의원님께서 저와 책을 보내왔더라고요. 미래의 패권 국가는 과학기술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했는데 어때요?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반도체는 우리 민간 주도로 이렇게 세계 최고가 됐고요. 정부 주도로는 원자력 발전. 이 두 가지가 세계 최고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바이든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 제안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미국 대통령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계 최고의 원천 기술을 이렇게 잠자고 있거나 사장시킨다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역사에 죄를 짓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년 정도나 지났으니까 저는 원전 전환 정책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수출 전략지구라도 만들어서 수출 생태계라도 만들어 놔야 외국에서 그거를 사겠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다음 정말 지금까지 우리 수도권 중심으로 편중된 정부 정책에 따라 교통망이 남북쪽 위주로 구성되어서 동서축은 광주, 대구 고속도로 하나 외에는 꽉 막혀 있어요. 지금 영호남이 공동으로 추진한 전주 김천철도, 광주 대구 달빛 내륙철도 사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전주 무주 대구 고속도로, 남해 여수 해저터널, 섬진강 복합형 환승공원 사업도 불투명합니다. 영호남 공동사업은 단순히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걸 넘어서 동서화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사업입니다. 영호남 공동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의원님의 그런 취지, 동서 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원활한 어떤 교류가 가능하기 위한 이런 정도 인프라는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의원님도 생각이 같습니다. 제4차 철도 계획망을 심의할 때 이런 어떤 간절한 또 이 절박한 이런 이유에 대해서는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246조 원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오늘날의 시대 정신이자 국민 통합 없이는 대한민국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